이렇게 손에 힘을 꽉 주십시오. 네.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맨 위에를 닿게 되면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쉽게 벌어집니다. 밑에는 잘 안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잡는 방향이 항상 일정하셔야 됩니다. 네. 같은 자리를 잡아야 측정이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뭐 옆에 징그러운 벌레가 네. 몸에 온다고 생각하시고 꽉 조어 보십시오. 예. 지금 벌레가 몸에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벌어집니다. 예. 그 힘이 바로 생각과 동시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무척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뭐 그 1등 로또가 당첨이 네. 됐다고 생각을 네. 하시든지 아, 아주 행운이 왔다 굉장히 생각하십시오. 네, 네. 그러면 어. 네. 안 벌어집니다. 안 벌어지는데요. 요 힘의 차이가 약 60%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기가 증폭되고 네. 그 다음에 나쁜 마음을 갖거나 싫은 생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이 이완되면서 긴장되면서 힘이 빠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네. 것. 즉 바른 마음가짐은 마음. 남을 돕는 마음이고 남을 칭찬하는 마음.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적극적이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네. 두 번째 이제 바른 장소인데 사람이 있어서는 가장 몸에 해로운 것이 지하에 물이 흐르는 곳이 대단히 해롭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맥. 예, 수맥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수맥이 흐르면 외관적으로 건물 벽에 금이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집의 방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예.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곳에는 괜히 습기가 차고 이게 묘자리 같은 데는 괜히 잔디도 자라지 않는 예. 그것이 그 수맥이 지나가는 곳이고 수맥이 있는 곳에서는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암 환자의 70~80%가 수맥 위에서 그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암뿐만 아니고 당뇨병이나 성인병들도 수맥 위에서 수맥. 훨씬 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즉 수맥 위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무선 전화기를 들고 다닐 때 네. 잡음이 심하게 들리는 곳은 수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라디오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역시 라디오에 잡음이 있는 곳도 수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마 그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강의를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어느 곳에서 갑자기 이 끊어지는 전파가 경우도 끊어지는 있죠. 경우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네. 그거는 강 속에도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수맥은 지금 여러분들께 수맥 찾는 법을 누구나 할 수 있게 가르쳐 드릴 것이고 예. 우선 수맥을 피하는 방법은 동판을 깔아도 수맥을 피할 수 있는데 그 부엌에서 사용하는 쿠킹 호일, 예. 알루미늄 호일을 깔면 수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맥 위에서 주무시게 되면은 괜히 온몸이 나른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고혈압, 중풍 등 네.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우니까 네. 그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일단 침대 밑에다가 쿠킹 호일을 까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쿠킹 호일은 한 겹을 깔아서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4겹을 깔아야 완전 수맥이 차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겹이요? 쿠킹 예. 호일을 4겹을 까시면은 돈도 별로 안 들고 예. 쉽게 수맥을 차단할 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맥 찾는 방법은 예. 세탁소에서 주는 옷걸이입니다. 네. 이것을 그냥- 이렇게 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쭉 펴셔가지고 네. 제일 핵심이 피세요. 그걸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이렇게 펴셔가지고 네. 90도 각도로 만드십니다. 네. 이렇게 양쪽을 뭐 기술도 90도 필요 만들고 없군요. 네. 위에 거는 이게 끊어져도 좋고 위로 올라가도 좋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손잡이 부분만 90도로 만드시고 예. 예. 그것을 하나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2개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잡는 위치는 거기에서 약 3cm나 2cm 밑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밑을 잡을 때 엄지가 그걸 누르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예. 엄지가 누르지 않게 네. 살며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살며시 잡고 있으면은 네. 전부 다 한번 집에 있으면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쪽 편, 저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님들 계신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수맥이- 누구나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어쩐지 요새 좀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예. 그냥 안 아니 하네. 어제 이네 개가 전부 다 저를 향해 제일 서 중요한 있는데. 것이 아, 네. 제가 이쪽으로 일어서서 되나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예. 머리 위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는 방향을 잡습니다. 네.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냥,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아, 절로 같아요. 그 어깨 넓이로 네. 네. 편안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실 것이 요 철사줄과 지면이 수평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위로 향하거나 아래를 향하게 되면은 그렇죠. 가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면하고 수평이 되게 되면은 지금 저 이 아나운서님 머리 쪽 있는 데로 갔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걸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어.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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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차하는 지점. 네, 그러니까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여기요. 이 아나운서님 발 있는 쪽 네. 무릎 쪽이 수맥이 있는 곳입니다. 지하에. 그러면 그쪽에 제가 한 발짝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네. 예, 한 발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예. 요게 제 몸에 이렇게 착 달라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달라붙는 지점이 확실하게 수맥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 요 수맥에 있는 곳에 있게 되면은 힘이 어느 정도 빠지느냐 하면은 자기 몸의 70% 정도의 힘이 빠집니다. 그 힘이 빠지는 것은 기가 빠진다고 그러죠. 네. 기가 빠지고 기가 막히고 기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나운서님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네. 지금 우연히 수맥 위에 앉으셨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벌려보시죠. 네. 그럼 아주 쉽게 벌어질 겁니다. 힘 자체가 안 주어집니다. 예, 전혀 지금 힘이 힘을 전혀 안 쓸 수가 힘을 주어집니다. 쓸 수가 없대요. 그런데 네. 약간 죄송합니다만 이쪽으로 조금 몸을 옮기셔가지고요. 없어요. 예. 예. 예, 옮기셔 조금만 더 가세요. 거기 수맥이 영향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네. 조금 그렇게 하고 손을 줘보십시오. 이쪽이요. 예, 예, 네. 예. 그렇게 되면 훨씬 세집니다. 세게 하고 예. 그러고. 아까보다 굉장히 세요. 예, 엄청나게 예. 차이가 나지 세요.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인데요. 예, 바로 거기 그 정도에. 10cm, 10cm 차이에서 엄청나게 기가 약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뇨나 다른 어떤 병이 있으신 분은 1차적으로 수맥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맥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호일, 네. 예, 쿠킹 호일을 4겹으로 해서 바닥에 까시면은 예, 일단은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한 다음부터 비실비실 예, 그 됐나 장소를 보죠. 약간만 바꾸시면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장소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해오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밥상머리 코너에 앉지 마라, 예. 모서리에 앉지 네. 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모서리라고 하면은 그 피라미드 원리에 의해서 그 기가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서리 쪽에 여기 모서리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예. 잠깐 저 우리 강사님 거기 좀 가서 보시죠. 예, 거기. 여기 지금 이렇게 유리 모서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 유리 모서리에 가시면 이렇게 손을 잡아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언제나 할 때는 가장 편안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이걸 벌려야지 됩니다. 네. 이게 모서리에 세우게 되면 있는 대로 힘을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쉽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는 힘이 안 주어집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를 피한 이쪽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아까하고 똑같이 힘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못 벌립니다. 이게 거짓말 같이 되는데 네. 제가 지금 하는 것을 가지고 시청자들께서 해보시면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서리 오면 힘을 못 씁니다. 그대로 벌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그 우선 수맥 위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하고 좋고요. 두 번째 어디에 앉을 때 모서리에 네, 앉지 앉지 말고. 않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슬기가 있었든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전자파가 많은 곳에서 생활하시면 나쁩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차단하는 어떤 그 요새 장치들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집에 그 이 TV나 그 컴퓨터 그 네. 앞에다가 이 가지가 많은 거, 안개꽃 같은 거, 예, 선인장 같은 걸 해놓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 선인장을 놨을 때 하고 안 놨을 때 여러분들이 오링을 해보시면 현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를 측정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그 오링 테스트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오링 테스트로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요새 그 뭐죠? 그 핀치 웨이터 핀치 게이지. 예, 핀치 게이지라고 해서 파워 게이지. 예, 손가락 그 힘을 측정하는 그 의학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파워 그걸로 게이지요. 예, 해보시면 예. 예, 누구나 측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바른 장소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몸에 맞는 방향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 중요한 것이 몸에 맞는 네. 방향인데 이거는 누구나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옛날부터 그 전해오는 말에 남장북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쪽을 향해서 앉거나 남쪽으로 머리를 놓고 주무시면 남장, 수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네. 북단, 북쪽으로는 돌아가신 분들, 북망산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은 상당히 힘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두 분께서는 이 앉으신 향도 역시 조금 안 좋게 앉아 계십니다. 예, 그래서 네. 예, 저희가 이게 이쪽이 북쪽. 예, 북향인데 네. 저희는 예, 완전 북쪽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완전 북쪽이 아닙니다. 완전 북쪽은 지금 이쪽 제 예. 등 뒤쪽이니까 그쪽이 북쪽입니까? 예, 지금 남-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동쪽입니다. 네, 이쪽이 예, 동쪽이죠. 여기 동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도 제가 한번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향을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있는 대로 힘을 줘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 북향은 누구든지 힘이 자기 힘의 60%밖에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 이렇게 벌어지고 지금 현재 어디가 맞을 거라고 보고 있느냐 하면 이쪽 편으로 약간 이렇게 틀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서향이신데 네. 예, 서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네. 김 교수님 이쪽으로 약간 틀어주시면요. 예, 지금 서향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 안 맞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동향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있는 대로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꽉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을 줘도 못 벌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북향은 아주 쉽게 벌어지고 네. 예, 맞는 쪽은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남쪽이 제일 잘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앉으실 적에는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앉으시고 주무실 때는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그래서 침대가 잘못 놓이신 분들은 한번 이 오링으로 측정을 해보시고 바로 침대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없는 겁니까?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한 분한테 측정할 때는 항상 왼손 할 때는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네. 그리고 동과 선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는 오링으로밖에 측정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오링으로 한 번씩 측정들을 해보시면 네. 동서 중에 어떤 것이 맞나. 남쪽은 120%의 힘을 느끼고 자기 맞는 동서는 약 한 100%. 네. 그다음에 북쪽은 다 나쁘군요. 북쪽은 무조건 뭐, 60%. 무조건 60%. 힘이 그건 뭐 떨어지는 예외가 겁니다. 없는 네. 거고요. 사람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이죠. 예. 이 방송 끝나고 보면은 예. 이 시청자분들이 밥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나 서로 남쪽에 앉으려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럴 수 없겠군요. 아니 오늘. 남쪽은 네. 다 좋으니까 네. 가장이 남쪽에 앉으시고 글쎄요, 그렇게 될것 그다음에 같아요. 연로하신 남쪽이요. 분이 남쪽에 네. 앉으시고 동과 서 중에 자기에게 맞는 곳에 앉으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쪽이 방향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방향이죠? 예, 예. 예. 그걸 또 거꾸로도 등 쪽으로 다. 예, 예. 그래서 네. 가끔씩 혼란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누우실 때는 머리가 남쪽이고 발이 북쪽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앉을 때는 앞면이 앞면이 남쪽이니까 네. 예, 누울 때는 바라보는 쪽이고. 돌아서 누우셔야죠. 그렇군요. 예, 그걸 네. 혼동이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바른 자세인데 네. 이것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개 안경을 10대 미만에 쓴 사람들 보면은 허리가 굽혀져 있습니다. 척추를 굽히면은 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척추를 펴면 펼수록 기가 잘 통합니다. 이것도 네. 지금 두 분께서 한번 실험을 해봐 주시죠. 예, 예. 죄송합니다만 약간 이렇게 허리를 굽혀봐 주십시오. 네. 허리를 굽히시고 한 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벌리시면 쉽게 벌어집니다. 이건 힘 자체가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척추를 있는 대로 펴주십시오. 똑바로 피고. 네. 예, 그렇게 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벌어집니다. 예. 예,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댁에서 누구나 해보시면은 하고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척추를 편 것에 정비례합니다. 힘은.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앉게 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무릎을 꿇으면 척추가 굽혀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게 척추를 펴는 자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면은 책상 다리를
해서 앉게 했습니다. 예. 이게 책상 다리를 해서 앉게 하면 역시 척추가 더 펴집니다. 예, 그리고 절대로 턱을 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턱을 네, 네. 괴다는 것은 바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됩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아까 네. 모서리에 앉지 마라, 턱을 괴지 마라. 네. 그것은 자세가 나빠짐으로써 잘못된 장소에 있음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걸 막아줬던 게 우리 조상들의 그 뛰어난 건강에 대한 지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그런 식탁 같은 것도 사각이나 뭐 오각, 육각보다는 원형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그 여러 명이 모서리에 앉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한두 분이 기가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예, 바꾸는 게 좋습니다. 네, 좀 예.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구석쟁이들 사과통에 아니 거기 아까 앉히시면 미운 되겠네요. 사람은 좋은데 앉혀야 아까 말씀드린 정심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 예, 거기에 또 이제 배반되는군요. 예, 항상 네. 남을 위하려는 마음, 예, 예. 그것이 자기 건강을 길을 북돋우는 네. 네. 예, 최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른 행동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몸에 맞는 뭐 색깔이 예, 이제 이제 그 바른 뭐죠? 행동을 행동은, 먼저 예, 말씀드리죠. 바른 행동은 예, 예. 아, 그래, 죄송합니다. 바른 행동이라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저희가 얘기하는 바른 행동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숨 가쁜 행동을 하지 말합니다. 네. 숨이 차면은 몸이 그 이상하게 그 산소가 많이 모여서 그 산소가 몸속을 있는 그 이 세포를 일찍 노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속에 쇠가 노출되면 금방 녹슬어 버리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화 처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통조림통, 깡통 속에 있는 것을 따놓게 되면 금방 변하는 것이 그렇죠. 변하죠. 공기와 합성되면 금방 변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 몸에 과다한 산소가 있게 되면은 역시 그 체세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요새 최근 그 서양 의사들이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몸을 노화시키고 건강을 망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과격한 운동을 해서 숨을 헉헉거리게 될 때 글쎄요. 몸 안에 산소가 많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것이 몸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기체조 보면은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이지 글쎄요 않습니까? 말이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이것은 몸에 네. 과격하지 않음으로써 활성산소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체조는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것, 네. 그다음에 가격한 움직임보다는 부드러운 움직임, 예, 그것이 건강을 도와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들 조깅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하고 나면 숨이 차서 헉헉대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많이 있을 수 네.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가급적 그 숨이 차는 것은 적게 하시는 게 좋고, 예, 이왕 3km를 가실 바에는 네. 뛰어가시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걸어가시는 게 네. 예, 운동도 되시고 예, 그 건강에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바른 행동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식전에 물 한 컵을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나쁜 게 물을 그렇습니까? 먹게 되면은 그 이 위액을 물이 씻어내 버립니다. 그렇죠. 제 위에 있는 그 소위 그 위 효소 그것이 꽉 차 있음으로써 소화를 잘 시켜주는데 물을 먹어서 씻어내게 되면은 오히려 그 몸 안에 위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더라도 식전 한 2, 30분 전에 드시는 것보다는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식전요? 식전. 그 식전 1시간 전에는 괜찮은데 네. 2, 30분 전에 드시면은 네, 바로 그 위액을 씻어내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 행동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옛날부터 그 이 거북이하고 네. 네. 학이 장수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은 1살 먹은 거북이나 100살 먹은 거북을 해부해 보면은 피의 맑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 피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피를 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로하면 피가 탁해지고 네. 가음하면 피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과로하고 가음하고 과식하지 않아야 피가 맑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 보통 혈액 검사할 때 10대 애들 보면 피가 선홍색인데 한 4, 50대 보면 네. 아주 찐득찐득하고 탁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학은 해부를 해보면은 바로 식후에도 그 위에 70% 이상을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다하게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그 위를 한 7, 80% 채우시면은 살도 많이 안 찌시고
몸이 가벼우니까 활동도 좋고 머리도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해오던 말 중에 그 일소오다라고 그랬는데 일소가 한 가지는 적게 네. 그러니까 음식은 적게 먹고 오다 행동은 여러 가지 많이 웃고 많이 네, 움직이고 그렇죠. 많이 땀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 그 바른 행동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게 네, 이제 몸에 예, 맞는 예, 색깔. 색깔. 예, 예, 몸에- 아주 관심이 많은 거. 몸에 맞는 색깔입니다. 역시 우리 조상들은 결혼하고 나서 누구는 그 병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해서 병이 걸리는 것은 그 남녀 궁합이 안 맞아서 병이 걸리거나 시집하고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아니고 예물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이 맞는 체질이 그 백금에다가 다이아몬드 한 거 비싸긴 하지만 그걸 하게 되면 힘이 완전히 빠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 색깔은 그 금목수화토 해서 각각 그 체질과 장부에 따라서 색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맞추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옷의 색도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미약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 반지와 시계의 색깔입니다. 네. 그래서 반지 색을 노란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그걸 아는 것이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반지 색깔도 여러분들은 오링으로 측정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색깔이 중요합니다. 색깔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현재 그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손바닥 가운데에다가 요 노란 동전을 예. 올려놓으시고 완전- 이렇게 해서 예.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은 이분에게는 노란색이 안 맞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놓게 되면 흰색은 딱 서버립니다. 오, 그러네요. 요게 이제 예. 그 핵심이 뭐냐면 트릭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돌릴 수가 있는데 세우는 거는 못 세우는 것이 네. 시간하고 중력에 의해서 이게 서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기루 측정할 때 네. 막 돌아가다가 맞는 것이 가게 되면 그대로 딱 서버립니다. 네. 이게 서는 곳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힘이 증폭됩니다. 네. 한번 여기 재미나게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아까 노란 게 안 맞으셨죠? 그랬죠. 그렇죠. 이게 노란 걸 반지로 하시고 예. 흰 걸 시계로 했을 때 예. 암만 힘을 줘도 여자분이 쉽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힘을 주는 거니까 빼겠습니다. 예, 아까- 한번 네. 돌려보십시오. 예. 그러면 있는 대로 한번 내기를 해보세요. 힘이 안 주어집니다. 벌어집니다. 이건 힘 자체가 안 주어집니다. 네, 이거 그리고 요게 이제 흰 반지를 하고 예. 노란 힘이 이렇게 없어지죠? 시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하게 해보세요. 힘이 그러면 못 안 벌립니다. 되는데. 아니 힘이 아까는 왜 이렇게 없었어요? 예,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거짓말 같아요. 아까 예. 그래서 지금 꼬집었어요, 여기. 이것이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생활 아. 주변의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를 증폭시켜서 네.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법이고 네. 병이 걸렸을 때도 나쁜 그 병 세포들이 기 증강에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나 시계를 제대로 끼는 것이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도 누구라도 할 수 있겠군요. 이게 벌려보시면 되죠. 글쎄요, 누구라도 집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네. 가운데 손바닥 가운데에다가 그렇죠. 올려놓고서 한번 벌려서 힘이 있으면 맞는 거고 예. 힘이 가운데요? 없으면 맞지 예. 않습니다. 맞지 않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안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흰색이 맞으시는 분은 흰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도 흰 거, 이게 살에 닿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반지를 하실 때 바깥에 뭘 어떤 그 이 보석을 보석? 하는 든 상관없습니다. 네. 살에 닿는 부분만 아, 중요합니다. 맞는 부분. 예. 이렇게 살에 닿는 부분만 노란 거든 하얀 거든 네. 맞는 걸로 하면 힘의 차이가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아까 말씀은 흰색하고 노란색만 하셨는데 예. 예를 들면 뭐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조금 이제 또 다르겠네요. 예, 그것도 해보시면 차이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흰색은 옅은 색이 맞고 네. 노란색은 짙은 색 짙은 계통이 색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다양하면 사람들이 혼란이 오니까 예. 노란 아, 거하고 흰 거만 네. 주의하셔도 10년은 젊게 네. 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재주는 없지만 네. 예.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게는 살 수가 있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요. 의상 예. 같은 것도 제가 지금 검정색을 입고 있는데 예. 만약에 노란색이 제가 맞는다면 검정색을 입는 게 그게 정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상은 그 영향을 약간 주긴 합니다만 몸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그 시트가 하얀 게 맞으시는 흰 시트에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길을 돋아줄 수 있고 네. 만약에 그때 노란색이거나 깜장색이면
기를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옷 색깔에 대해서도 몸이 약하신 분들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일반인들은 옷 색깔 정도는 그냥 입고 지나가셔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색깔은 그 꼭 반지가 뭐가 맞는지는 하시고 반지가 흰색이 맞는 분은 반드시 귀걸이도 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귀걸이와 반지 색깔이 여자분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남자분에게는 반지와 안경의 색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그 병을 고쳤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예. 예, 한 네. 번씩 그 시도를 해보셨으면 예. 예,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끝으로 남은 것이 7개 중에서 한 가지가 있죠. 몸에 맞는 네. 예, 제일 음식. 예, 좀- 몸에 맞는 음식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예, 대개 음식을 먹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 서양 의학에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희 그 동양 사상 체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콜레스테롤치가 높다 하더라도 몸이 비대하다 하더라도 네. 호랑이한테는 초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술을 먹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육류만 먹여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가 아무리 영양 실조에 있다 하더라도 호랑이한테는 역시 육식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호랑이 닮은 체질이 있고 소 닮은 닮은. 체질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체질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자기 체질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체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체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양인하고 음인을 아시면 됩니다. 네. 이 양인이라고 한다면 활동적인 사람, 음인은 조금 비활동적인 사람, 양인은 외향적이고 음인은 내성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음인은 몸이 찬 사람, 양인은 뜨거운 사람. 그 다음에 양인은 몸이 가볍고 빠르고 성격이 강한 사람. 음인은 몸이 느리고 게으르고 좀 네.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예.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양과 음을 구분하신 다음에 양인에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불이 막 활을 타고 있는데 기름을 갖다 부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조절하기 위해서 뜨거운 게 아니고 찬 걸 갖다 줘야 조절이 됩니다. 지금 그 댐에, 큰 댐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장마주의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댐에 물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음인에게는 음기가 많이 있으니까 음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겁니다. 네. 그래야 균형 있는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개 양이신 것 같고 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상에서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남자들은 대개 것이 양이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예, 그 웃입술이 아랫입술보다 확실하게 얇으신 분은 소양인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그 음인은 그 입술이 되게 좀 도톰하고 이렇게 몸에 좀 살집이 있고 네. 예, 그런 분들이 그 음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상 체질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우선 네. 그 체질에 이제 맞는 음식은 음식이요. 네. 그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이 그 태양인에게는 어떤 것이 좋으냐 하면은 이 해 종류 바다에서 나는 그 음식들 있지 아, 않습니까? 해조류, 예. 해조류가 아주 예. 좋습니다. 네. 해조류나 어패류 이런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담백한 음식이 태양인 음식으로 좋고 소양인은 그 어떤 음식이 좋으냐 하면은 미나리나 네. 돼지고기, 맥주 이런 서늘하고 찬 음식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태음인에게는 고구마나 그 이 당근, 네. 그다음에 소고기, 웅담이나 녹용. 웅담은 얘기를 안 해야 되겠죠? 네. 요새 그 말이 많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태음인에게 좋고 소음인에게는 감자나 삼계탕 네. 이런 것이 아주 좋습니다. 소음인이 병이 나시면은 감자나 삼계탕을 드시면은 우선 몸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로 정반대되는 음식은 먹지 않으시는 게 좋고 네. 만약에 그 체질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동운동 네. 하시는 강 사장님한테 연락하시면 이동운동 사장, 네. 예, 네. 거기에 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아마 그거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을 아,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체질표 이렇게 하실 수 네. 있으니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근데 아까 네. 제가 궁금한 건 씨앗 건강법으로 해서 씨앗으로 이제 자기 음식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 예. 씨앗의 종류가 어떤 가지가 있는지. 예, 제가 궁금해요. 지금 하고 있는 씨앗이 네. 예, 지금 저기 태양인에게는 배추씨가 좋습니다. 그 배추씨요? 배추씨. 네. 그건 어떻게 태양인에게는 그럼 예, 붙이나요? 그거 제가 그걸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먹어요. 네. 배추씨고 그다음에 소양인에게는 그 이 오이씨입니다. 오이씨요. 오이씨나 네. 예,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주도에서 피는 노란 꽃 있죠. 유채. 예. 유채씨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유채씨가 소양이 나게 좋다고요. 예, 새카만 네. 있습니다. 네, 네. 작게 돼 있죠. 그게 좋고 소음인에게는 양배추 씨가 좋습니다. 네, 양배추 씨는 약간 붉은색에 네. 이렇게 깨처럼 생겼죠. 네. 그리고 태음인한테는 무씨가 좋습니다. 오, 태음인에게는 요 예. 무씨. 무씨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올려놓고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 소양인에게는 이렇게 올려놓고서 또 역시 네. 땡기면 예, 되는 겁니까? 당겨서 보면은 힘이 아주 세게 주어집니다. 꽉 줘보세요. 그럼 안 벌어지죠. 예. 그리고 반대되는 양배추씨, 소민 걸 예. 올려놓으면은 그냥 쉽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씨앗을 얹어놓고서 벌려서 가장 안 벌어지는 것이 자기 체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태양인에게는 배추씨, 네. 소양인에게는 오이씨, 소민은 양배추씨, 태음인은 무씨. 네.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그럼. 체질 감별을 오링으로 하시면은 네. 예,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병이 났을 때 이 체질로 씨앗으로 하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시는 분, 그 다음에 어지러움이 심하신 분, 네. 그 다음에 뒷목이나 어깨, 허리, 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네. 이 씨앗을 반창고에다 붙여가지고 네. 그 아픈 자리에다 직접 붙이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픈 예, 부위예요. 예. 그래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그 파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예, 파스에다가 이거 자기 체질에 맞는 씨앗을 붙여서 붙이면 훨씬 효과가 좋은데 네. 일반적으로 자기 체질을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기 체질을 모르시는 분들은 현미, 그거는 누구에게나 좋은 씨앗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벽씨가 아주 좋은데 벽씨는 여기서 구하기 구하기 어려울 어렵고. 테니까 네. 그 현미, 9분도인가 8분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걸 갖다가 씨앗으로 붙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씨앗 치료법은 중국에서 아판법이라고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네. 예, 일본에서는 쌀알 건강법이라고 그래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개발한 것은 그 종래에 전해 내려오던 씨앗 치료법에 한국인이 개발한 사상 체질에 맞게 재분류해서 조금 세분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효과는 아마 해보시면 너무 신속하고 빨라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아까 이거 해보시면서 놀라신 것처럼 그냥 어머어머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현미도 뭐 현미 찹쌀 있고 일반 현미가 있잖아요. 예, 현미 찹쌀은 소음인에게 좋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체질을 모르시면 현미로만. 현미를 그냥 하시면 네. 되고 네. 지금 제가 해드린 방법은 그냥 똑바로 남쪽을 향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앉으셔서 네. 네. 예, 허리를 펴고 네. 있으면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지 제 몸에 맞는 반지 끼시고 색깔 있는 반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특별히 더 불편하신 분은 그 아픈 부위에다 씨앗을 붙이면 되는데 이 방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해보고 맞으면 이웃에 널리 전파해서 일반인들이 건강하게 네.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네. 사실 아까 저기 보니까 씨앗 건강법이라고 한 책자가 있는데요. 예. 이걸 보시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세하게 싶거든요. 아마 그 내용이 거기에 예. 또 본인의 나와 있나 왜냐하면 보죠? 자기가 본국에 태음인지 태양인지 잘 모르니까 이걸 네. 보면 도움이 됩니까? 예, 씨앗 건강법 제가 몇백 권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본인들이 그 치료하는 위치가 네. 이렇게 그림이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예. 네. 이거 그렇다고- 선생님이 쓰신 거죠? 예, 제가 쓴 예. 겁니다. 지금 네. 현재 미국에는 안 나와 있나 보죠? 예, 미국이 제가 그냥 몇백 건 가지고 온 것밖에 지금 그러셨어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체질 감별법이 중간에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요 음식표가 네. OX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로운 음식.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X 했다고 무조건 안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음식은 독약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서 바로 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 음식을 과식하지 않으시면 좋고 네. 특히 어떤 그 질환에 있으신 분은 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국 다녀오시는 분도 많이 예, 많이 필요하실 것 한국에서는 이 같은데요. 책이 그 많이 한국에서는 나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 본국에서는 씨앗 건강법으로 해서 그 텔레비전도 방송도 나가시고 네.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후에 어떤 반응이 이렇게 왔던가요? 혹시?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제가 그 농민일보에 이 씨앗 건강법이 계속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연재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이것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세미나에 많이 초청을 예, 받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세미나 해주고 예, 저는 그 지금 이번에 미국에 온 목적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인에게 좋은 방법이니까 네, 많이 알려주시고. 알려주고 보급하고 그럼요. 네.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해드린 방법 중에 그 수맥 찾는 법 해보셔가지고 교차하고 그 자리에 가서 자기 몸에 붙으면 거기서 생활 안 하시면 일단 그게 돕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쪽과 북쪽 중에 가급적 오늘부터라도 남쪽을 남쪽. 향해 앉으시고 예.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네. 그만큼 잠이 잘 오실 겁니다. 그렇군요. 해보시면은 예. 아마 오늘 방송해 주신 이 한미 TV 방송에 아마 고마움을 많이 느낄 네. 거라고 보고 그러겠죠. 있습니다. 근데 예. 혹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요. 아, 그 세미나 이런 건 안 하시나 그랬을 텐데 뭐 세미나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죠? 제가 여기 앞으로 한 달 정도 6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한두 차례 있을 것 같은 지금 예정입니다. 네, 예. 아직 확실한 예정은 네, 갖고 있지 혹시 뭐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든지 또는 네. 저희 방송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가 또 그렇죠.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여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 전화도 좀 받고 네. 네, 그런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예.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아,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뉴 브릿지 국제언어대학 뉴브리지의 예술 과정을 마치면 덧불없이 미명문대학에 가기 가능합니다. i24를 직접 발행하며 유학 및 비자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언어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기초에서 동시 통역까지 뉴 브릿지 국제언어대학 활가와 아드모와 함흥회관. 엄마 컴퓨터 할 줄 아세요? 그럼 우리 엄마한테 컴퓨터를 배워야지. 나는 에리크 형한테 배우는데. Onyx, 컴퓨터 Onyx. the nap, tiny kangaroo down sport. Tiny kangaroo down. Onyx, I love computer Onyx. Take me computer Onyx.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예, 아까 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부대학교의 자연 면역 증강법을 네, 하고 어디 계시는 증강 좀 해봅시다. 네, 김영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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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어제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아주 시청자분께서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자연 증강법을 갖다가 우리 한인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러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그 우리 그 씨앗 건강법이라든지 그런 건강법으로 해서 아주 좋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주위에서 많으셨죠? 예, 많이 그동- 있었습니다. 지금 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4,500분 네. 예, 많이 그 호전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어제 이어서 또 옆에 또 나와 계시죠? 또 도와주실 네. 분이요. 잠꾸러기 건강베개 이동온돌 이동온돌. 사장님으로 계시는 강가브리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새 어떻게 이동원돌이나 그
그 잠꾸러기 벽에 그건 어떻습니까? 효능이 좋습니까? 예, 덕분에 잘 나가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김 교수님하고는 우리 강사님은 어떤 관계신지요? 제자지간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네. 그 김 교수님, 근데 그 실질적으로 말이죠. 사람마다의 그 이제 체질도 다르고 그 어떤 분은 이런 체질 또 이분은 이런 체질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어떤 음식을 갖다 드시면은 아유 이거 안 받는다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음식이 난 잘 받는다 이런 분인데 그런 것도 체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이라고 그러면은 네. 되게 좀 등치가 크고 네. 예, 좀 참을성이 있고 언뜻 보기에 좀 의젓하고 점잖해 보이는 사람들이 네, 그럼 저도 태음을 좀 써봤지만 예, 그 태음인인데 네. 그 태음인들은 욕심이 있어서 음식을 아주 잘 먹습니다. 네. 저는 음식을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데 네. 그 바닷고기 네. 이제 뭐 문어나 낙지. 그런 예, 낙지 이런 걸 먹으면 고등어. 배탈이 아주 자주 납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것이 맛은 있는데 네네. 예, 먹으면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람마다 네. 그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옛날 서울에서 한번 난리를 쳤던 그 식품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음식이 좋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네, 먹었다가 그렇죠. 네. 그 뭐 설사가 나고 네.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군요. 그게 모두에게나 다 좋은 음식이나 약품은 없고 네.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그 체질마다 다른 네. 예,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체질을 어떻게 이렇게 나눕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태음인이라고 교수님 그러셨는데 그게 어떻게 무슨 뭐 이렇게 그 사상 체질을? 사상 예. 체질 예, 그 사상 체질은 바로 한국인이 개발한 네. 예, 세계 아주 고유 한국 고유의 그 체질 분류 방법입니다. 네. 그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나요? 그거? 이거 지금부터 102년 전에 네. 그 이재마 선생님께서 분류를 하셨는데 그 태양인, 소양인, 그 양인을 둘로 구분하고 예. 예, 태음인, 소음인, 음인을 둘로 구분해서 내수로 구분해서 일단은, 예, 사상 체질입니다. 야, 네 부류로 다 일단 나누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남녀 구분 없이 예, 남녀 구분 없이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예. 그 이재마 선생님이 처음 나눌 때는 이제 이 폐가 크냐, 간이 크냐. 그래서 네. 어떤 장부의 어느 부분이 기능이 좋으냐. 네. 예, 그걸 가지고 나누셨습니다. 아. 그래서 폐, 상부 쪽이 큰 사람을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양. 이게 태양은 그 앉아 있을 때 상체가 발달하고 예. 폐가 크니까 어깨가 이게 발달한 사람이 태양인이었습니다. 그 태양인의 짝이 되는 사람이 그 태음인인데 네. 태음인은 폐 쪽은 약하고 간이 실한 사람. 그러면 이 허리 부분이 둥글고 큰 사람이 태음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마 선생님은 장부의 허실로 사상 체질을 나눴고 최근에 서울에서 많은 분들은 사상에서 이제 팔상 혹은 팔체질 어떤 분은 16체질, 32체질까지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네. 원래 이재마 선생님은 사상 체질의 명칭을 그 주역에서 차용하신 것이지 예, 주역의 그 발전 원리가 그 이 사상, 팔상, 16상 이렇게 나가는데 그 이름을 발전 원리를 그대로 따온 건 아니고 이름만을 단순 차용했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하기는 8상이나 16상으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네. 그대로 사상에서 그 특징을 알아서 그 음식과 성격을 조절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서양의학에서도 혈액형을 A형, B형, O형, 그렇죠. AB형 네. 네 수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거의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어제 사실 이 방송하시기 전에 제 이제 체질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 태음 예. 체질이라고 해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예. 책을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저한테 맞는 그런 음식을 찾다 보니까 맞는 음식이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즐겨 찾던 음식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 많이 일치하는데 네. 보통 그 체질표를 보면은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이 7, 80%는 아주 좋고 네. 그 다음에 해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보통 담배를 즐기는 분이 담배는 맛이 있는데 몸에 해로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담배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해로운 건 아닙니다. 역시 담배도 한 10%나 20%에게는 그 맞는 분이 건강에 계십니까? 예, 별로 해를 주지 않는 네. 예, 그런 체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일반인들이 만약 체질을 갖다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체질을 일반인들은 알기는 구분할 수 있는 힘들겠죠? 방법은 참고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두 손가락에 힘을 줘서 꽉 잡고 있을 때 네. 이것이 힘이 줘서 안 풀리는 경우는 그게 자기 체질입니다. 체질이군요. 그리고 쉽게 풀어지면 그거는 자기 체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식품으로 서울에서 이명덕 서울대 해부학 교수 하시던 분은 네. 오이나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걸로 하셨는데 그거보다 성분이 더 집약돼 있는 것이 한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한약재로 이 오링을 하시면은 거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약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태음인한테 가장 맞는 것이 녹용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갈근 칡입니다. 칡. 네. 예, 칡 뿌리가 아주 잘 맞습니다. 아. 칡 뿌리를 올려놨을 때 힘이 제일 센 사람은 태음인입니다. 태음인.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인은 모가하고 오가피. 네. 예, 네. 모가 못생긴 과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향은 좋은 거요. 예, 모가처럼 생겼다. 네. 네. 과일 망신은 모가가 시킨다. 예, 그러는 모가를 올려놨을 때 힘이 아주 주어지면 태양인이고 네. 힘이 빠지면 태음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소음인한테 가장 맞는 것은 인삼입니다. 이게 인삼을 올려서 힘이 좋아지면 소음인, 소음인. 빠지면 제일 힘이 약해지면 반대 체질인 소양인이고 소양인. 네. 예, 소양인에게 가장 맞는 것은 영지. 영지요. 영지 버섯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4가지 한약재나 그 다음에 이제 씨앗으로 말씀드리면은 소양이는 오이씨를 올려놓고 하시면 되죠. 소양이는 오이씨가 힘이 주어지고 소음이는 양배추씨입니다. 양배추씨, 예. 그걸 뭐 캬베츠라고 하던가요? 네, 네. 캬베츠, 양배추씨고 태음이는 포도씨나 죄송합니다. 태양이는 네. 포도씨나 배추씨입니다. 네. 예, 포도씨나 배추씨. 그다음 태음이는 무씨가 잘 맞습니다. 아. 그래서 씨앗으로 이 체질 감별을 해서 좋은 이유는 역시 씨앗은 생명의 정수고 기가 가장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 하나에서 큰 소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씨앗에는 무궁한 어떤 기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으로 체질 감별을 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고 네. 오링 테스트가 거의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이 손가락 힘 측정기가 있습니다. 네. 그 손가락 힘 측정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핀치 파워 게이지라고 그러죠. 예, 핀치 파워 게이지라고 네. 하는 핀치요. 예, 그걸로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네. 몸에 맞는 걸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훨씬 예. 수치가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몸에 안 맞게 안 되면은 되면, 네. 수치가 떨어집니다. 예. 그걸로 4가지를 비교해서 아. 가장 높은 쪽, 수치가 높은 쪽이 내 체질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체형이나 성격, 그렇죠. 제가, 그거 예.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상 체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하나의 일정 기준선을 그으면 됩니다. 이걸 뭐 땅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기준선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선에서 기운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가벼운 것, 빠른 것, 그것을 양의 성질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라앉는 것, 무거운 것, 느린 것, 이것을 음의 성질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로 뜨는 것은 위에 태양에 가까우니까 자연히 따뜻하겠죠. 그렇죠. 뜨거운 것, 따뜻한 성질을 지닌 것은 양의 것이고 네. 차가운 것, 더 차가운 것은 음의 성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 중에서 사상 체질을 전부 다 익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양인에 속하느냐, 음인에 속하느냐. 나는 상당히 어디에 앉으면 일어나기 싫어하는 게으른 듯한 성격이다. 네. 그러면 음인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이 강 사장님처럼 몸이 빠릇빠릇하게 네, 생기신 굉장히. 분, 어디 앉아 있지 못하고 활동적이시고, 부지런하신 예, 분이요. 부지런하고 추진력이 있으신 분들, 네. 그분들은 위에서 양. 움직이는 부신이니까 양으로 예, 양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면 양이고, 소극적이면 소극. 음이고,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음양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체형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국 시골에 가면은 메뚜기 종류 중에 방앗개비와 떼떼기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방앗개비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우리가 다리를 들고 있으면 끄떡끄떡 찢는 아주 통통하게 생긴 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떼떼기는 그 방앗개비 덩어리에 엎혀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땐 떼떼떼떼 소리를 내면서 아주 잽싸게 멀리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그 새끼가 어미한테 엎혀 다니는 줄 알았었는데 그건 사실 위에 앉아있는 조만한 메뚜기가 아주 가늘하게 생긴 것이 그게 쑥놈이고 밑에 있는 큰 방앗개비가 암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암수가 양인과 음인을 아주 대표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늘고 빠르고 그것이 떼떼기 양적인 것이고 무겁고 둔하고 느린 것 네. 그게 음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양음 중에서 양 중에 약간 강하다, 약간 빠르다, 약간 잽싸다 그러면 소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강해서 난폭하다, 유아 독존적이다 그러면 태양으로 보시면 되죠. 약간 소심하다 그러면 소음으로 보면 되고 약간 소심한 것보다는 조금 음흉하다. 더 욕심이 많다. 그러면 태음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태음이기 때문에 음흉하다는 말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규 씨가 그 태음이니까. 예, 근데 지금 음흉하다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시죠? 예, 그 음흉하다는 말보다는 좀 처음 점잖게 알았습니다. 속을 알기가 좀 어렵다. 네, 그렇게 속을 알기가 하면 어쩐지 됩니다.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양과 음을 구분하신 다음에 양음을 혼란을 가져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체형으로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양인들은 상체 쪽이 발달해가지고 앉아 있으면 어깨가 떡 벌어져 있는 형태. 네. 예, 목이 굵고 머리가 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인 쪽에 많이 속합니다. 그런데 일어났더니 하체가 부실해서 별 볼 일이 없다. 예, 대개 그런 분들이 많죠. 음인들은 위에가 약하고 제가 지금 보면 상당히 덩치는 큰데 어깨가 좀 좁은 편 아닙니까? 제 체가 늘 불평이 좀 어깨 좀 키우는 운동을 하지 그러느냐. 근데 저는 음인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어깨가 발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허리와 밑이 발달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의젓하지. 예, 그래서 앉아 있거나 이제 이 서면은 상당히 건장해 보이는 그런 체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양인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체가 발달하고 음인은 허리. 그 여자분들 중에 소음인은 가슴 쪽보다는 엉덩이 쪽이 크게 발달한 사람이 소음인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체형을 아닌 이제 얼굴 특징으로 봤을 때 태양인은 이 조금 머리가 크면서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분들입니다.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고 화가 나면은 입에 좀 거품이 나는 예, 이런 분들. 그리고 추진력이 강하고 지도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태양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태양인의 역사적인 인물을 따진다면은 그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나 예, 그다음에 그 독일의 히틀러 같은 분들이 그 태양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목소리가 크고 눈이 번쩍이긴 합니다만은 대개 태양인들이 그 살집이 비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예, 추진력이 강한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빛이 강한 것이 태양인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은 그 어디가 발달한 분들이냐 하면은 소양인은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조조 있죠. 조조요? 그러니까 깡마른 선비형 예, 그분들이 그 소양인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 앞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대살찌고 그 뭐 이 마른 장작이 화력이 강하다. 예, 그런 분들이 소양인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양인 중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아주 그 성격이 무척 불같이 급하고 힘이 장사인 사람들이 그 소양인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양인은 선비형 소양과 장사형 소양 두 가지가 있군요. 두 가지 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소양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입술이 대부분 얇은데
둘 다 얇지 않고 네. 웃입술이 좀 얇은 편에 속합니다. 소양이요? 예, 네. 소양은 웃입술이 얇으면서 이가 이게 무슨 저 울퉁불퉁한 해안을 뭐 카리스마 해안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것처럼 이 치열이 불규칙하거나 좋지가 않아요. 예, 이가 아주 약한 분들이 예, 소양에 많이 있습니다. 예, 소양인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입술이 얇거나 이가 약하다. 외모로 봤을 때 예, 그런 분들이 예, 소양이시고 소음은 언뜻 봤을 때 그냥 아주 얌전하고 그 세심하고 치밀한 얼굴에서는 그냥 동글납작하고 예쁘장한 그 여자분들은 미인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생겼다. 예, 그렇게 되면은 소음인에 속합니다. 태음인은 그냥 그 쉽게 얘기해서 여자분들이라면 만면들이 깝니다. 참 사람 좋아 보인다. 태음이요? 태음이요. 네. 예, 태음이시죠? 예, 그래서 그 태음인들은 예, 등치도 크고 의젓하고 살집도 있고 예, 포용력도 있는 그 만면들이 감이거나 예, 남자들로 치면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로 치면은 유비. 유비요. 예, 요새 저 한참 좀 안 좋게 오르내렸던 그 노태우 대통령, 네. 전 대통령이나 그분도 태음. 예, 그런 분들이 그 태음에 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음인들은 어쨌든 좀 그저 의젓하고 포용력도 있고 그러나 욕심이 많은 것이 흠인 네. 예, 그런 분들이죠. 죄송하지만 뭐 교수님도 태양. 예, 저는 태음. 네, 말씀하시죠. 예, 예. 그래서 네. 그 태음이고 태음이는 이제 목소리가 조금 크면서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 네. 소양이는 이제 목소리가 약간 그 쇳소리가 나는 듯한 네, 그런 약간 것도 허스키인 듯한 그런 그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느낀 게 그 한국에서 아주 그 활동적이고 빠르신 분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요. 많은 예. 남자분들을 봤더니 한국인들의 체질은 소음인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여기 와서 만난 분들 중에 거의 70%가 소양인이시더라고요. 소양인이 많죠. 예, 그래서 아, 한국에서 빠르고 똑똑하시고 하신 분들이 예. 많이 왔구나 하는 걸 네. 예,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체형이나 이제 얼굴의 특징에서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것이 태음인인 분들은 이 뒤통수가 완전히 넓적합니다. 이 뒤통수가 아닌데? 이 떡판인 경우가 넙치라고 그 80%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태어났을 때 아이를 뭐 옆으로 누워야 된다, 앞으로 네. 누워야 하는데 그것이 잘 눕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체질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외아들로 태어나서 아마 제 어머니가 신경을 무척 썼을 텐데도 그 떡판으로 태어나서 이 귀가 완전히 그러죠. 납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태양이는 그 시각이 발달해서 골동품이나 미술 등의 취미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예, 그 겁니까? 미적 감각, 미적 예, 감각. 그게 있고 네. 그 소양이는 그 이 청각이 발달돼 가지고 네. 혼자서 노래 듣기를 좋아합니다. 음악 감상이 취미다. 그리고 멋을 낸다. 몸이 좀 잽싸다. 그러면 소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이는 코가 발달돼서 동네 밥 타는 냄새 다 맡는 아이고. 사람. 네. 예, 그 다음에 어디 뽀뽀구나. 혹시 남편이 발 좀 늦게 씻으면 꼬라내 난다고 네, 네. 난리 피우는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이 태음인인 중에 많이 있고 소음인의 가장 큰 특징은 미각이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식도락가가 아주 많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까다로운 예, 거죠. 그 음식 식성이 주고 좋아요. 예, 숟가락 뺏고 싶은 사람, 예, 아주 그 네. 음식을 많이 안 드시고 까다롭게 드시는 예, 네. 가고 많이 안 드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음인하고 소음인, 소양인을 비교했을 때 태음인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땀을 흘리고 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 태음인이고 네. 소음인은 거의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태음인하고 소음인의 그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땀을 많이 흘리면 태음, 땀을 거의 안 흘리면 소음인데 병일 때는 정반대가 됩니다. 태음인이 땀을 안 흘리면 그거는 큰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이고 네. 소음인이 맞네. 땀을 많이 흘리면 역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땀을 흘리는 운동, 한증 같은 게 좋고 소음인은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한증탕에 가서 오래 앉아 계신 게 해가 되는군요. 소음인에겐 도움을 준다고는 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어떻습니까? 그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소음이나 태음 그쪽이 좀 많으신가요? 예, 여성분들은 그 소음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그 그래도.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구분이 아니고 네. 예,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소음 소양 쪽으로 많이 아, 돼 더 있습니다. 많습니까? 예, 네. 소음 소양으로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체질 얘기를 하면은 어느 체질이 좋으냐는 질문을 꼭 합니다. 네. 태음이는 음흉하다고 글쎄요. 그러고 네. 그다음에 태양이는 유아 독존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체질이 더 좋고 나쁜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 그렇죠. 음식도 어떤 걸 많이 먹을 수 예, 있나? 그래서 제가 네. 거기서 꼭 대답을 드리는 것이 가위바위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래요. 가위바위보에서 어떤 가위와 거요? 바위만 있으면 서로 투쟁과 대립이 됩니다. 네. 그러나 뒤에 보가 나오면서 균형이 되듯이 네. 어떤 체질만 집합되어 있으면은 그 단체는 상당히 시끄러워집니다. 네. 그래서 내 체질이 골고루 있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상호 보완하면서 그 서로 도와줄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주 좋고 그래서 어떤 체질이 좋고 나쁜 건 없고 서로 부부가 만날 때도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이 더 좋고 네. 예, 서로 같은 체질보다는 다른 체질이 서로 보완 보충할 수 있어서 예, 훨씬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음식하기는 아주 어렵겠는데요. 이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식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식탁에 감자가 있고 고구마가 있고 닭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네. 있으면은 뷔페식으로 각기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가니까 그렇죠. 소양인에게 가장 좋은 거는 돼지고기거든요. 네. 그게 소양인은 돼지고기를 먹을 거고 그다음에 소음이는 닭고기를 먹을 거고 태음이는 고구마를 먹을 테니까 네. 그 식탁의 것이 골고루 다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체질이 같이 있는 것이 가족 중에도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보통 아버지 엄마의 체질을 많이 담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한 집안에 여러 체질이 섞여 있기는 네, 어렵습니다. 꼭 피하고 비슷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혈액형 유전이나 혈액형하고. 같고 그 체질에도 이제 그 잠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음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아들이나 딸이 소음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 같은 소음이라 하더라도 네. 그 밑에 체질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저께 이제 그 우리 강 사장님 가족 체질 검사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 누님 두 분하고 강 사장님하고 세 분이 체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강 사장님은 소양, 예, 소양인이시고 그 둘째 누님은 소음, 소음이고 셋째 누님은 태음이시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 다 다르시네요. 예, 그래서 어떤 체질 책에 보면은 아버지 한 집안의 그 이 체질은 거의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예, 그것이 그 이 혈액형이 유전되는 것처럼 잠재되어 있는 것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액형도 A형 중에서는 A형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요. 예, O형 O형도 나올 수 나오잖아요. 예, 잠재되어 있는 게 나오기 네, 때문에 꼭 그런 예, 식이군요. 그렇게 보시면 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격으로 이제 그 체질을 얘기하는데 성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태양인 하면은 독선적이고 예, 좋게 얘기하면 추진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유아 독존적이고 네. 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혼자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양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분들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태양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남에게 자꾸 원망을 합니다. 오늘 자기 한 사업이 실패했으면은 네.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네. 참모 A, B, C한테 네.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후회는 안 합니다. 책임은 딴 사람한테 돌리면서 후회는 하지 않는 그것이 태양인의 성격입니다. 소양인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그냥 추진력이 강하고 남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이 그 어려우면 나가서서 해결해 주기를 좋아하는데 이분들의 단점이 옳으면 옳고 싫으면 싫다가 분명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그렇게 옳고 그런 게 분명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 주먹을 봤을 때 지금 두 아나운서님들이 보시는 방향은 손바닥 쪽을 보시니까 그렇죠. 손바닥 얘기만 할 수 있고 우리 강 사장님은 제 손등을 보니까 손등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보는 일방만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소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고 그다음에 누가 경우에 어긋난 소리를 하게 되면은 밤인 2시고 3시고 전화를 해서 그걸 풀어야
잠이 오는 분들입니다. 네. 잠을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소양인입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다 이렇게 하는 좀 다변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강을 해치는 것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마음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태음인은 아주 점잖고 포용력도 있고 좋은데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다가 1, 2분을 못 참아서 사고 크게 치르는 분들이 태음인에 많습니다. 태음인들은 욱하는 성질을 조금 누르시려고 조금 더 참는 길에 더 참으시면은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예절을 중시하고 점잖은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허례허식에 치우치려고 합니다. 남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들은 뭘 또 좋아하느냐면 그 노는 걸 좋아합니다. 소위 그 도박 같은 거 즐기는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것이 태음인에게 좋습니다. 근데 소음인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아주 그 소심하고 철저하고 치밀한데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도 남이 시키면 나 안 해 하시는 분들 중에 소음인이 많습니다. 소음인 가족이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는 시키지 말고 하도록 유도해야지 시키거나 지시하면은 이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아주 자존심이 많고 늘 근심 걱정을 합니다. 소음인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보다는 항상 이렇게 굽히고 앉아 있고 네. 한숨을 잘 쉬고 혼자서 괜히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합니다. 태음인은 남편이 만약에 외박을 했다 하면은 뭐 어디 가서 있겠지 하고 그냥 자는데 네. 소음인은 옆에 누가 있을까라는 온갖 공상 끝에 잠을 못 자고 이 속을 썩이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마 선생님이 체질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놓은 게 있습니다. 태양인은 용의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은 한마디로 유아독전적이고 자기 멋대로 오고 뭐 자기 그 마음에 의해서 모든 그 이 소위 천지조화를 부리는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의 성질을 가진 것이 태양인이라고 그랬고 소양인은 뭐라고 했느냐면 말의 성격을 지녔다고 그랬습니다. 말 보면 동물 중에서 제일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외모적으로 봐서 아주 깔끔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이런데 뭐가 묻었을 때 저희 태음인들은 그냥 구겨졌거나 어쨌거나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조금 구겨졌으면 편려고 그러고 이렇게 톡톡 털은 분들이 소양인들이 많습니다. 소양인들은 아주 멋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음인을 이재마 선생님은 소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소라고 하면은 느리고 천천히 하지만 인내심이 있고 끈기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미련하면서 참을성이 있는 소의 성질을 태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인을 당나귀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당나귀는 깨가 많죠. 그런데 약간 변덕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깨가 많고 아주 오밀조밀하게 모든 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인을 역사적인 인물에서 아까 다 했는데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네.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분이 소민이십니다. 그리고 장희빈처럼 질투심, 시기심이 많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지닌 분들이 소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의 성질 중에서 그 변덕이 나타나서 장희빈이 아마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대충 그 체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체질 성격적 외형적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자기 체질에 맞는 약품 한약 재료 아니면 씨앗을 올려놓고서 오링을 해보시면은 대충 자기 체질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식탁에 있는 아무 그냥 식품 갖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식품 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식품은 아무래도 그 약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같은 성분이 결집되어 있는 것일수록 효과가 좋으니까 같은 성분이 가장 결집되어 있는 것은 씨앗이거나 한약재죠. 네. 한약재 하면 오직 그 성분이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한약재나 씨앗이 훨씬 체질 감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얘기는 제가 독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희대학교 교수님도 이걸 이런 쪽으로 그 연구를 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제 체질을 알았을 때는요. 예. 자연적으로도 이제 몸을 좀 증강하는 법 예. 그런 것들을 다 원하실 텐데 말이죠. 네. 그 씨앗을 갖다가 그 일반인들이 씨앗은 뭐 구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또는 한약재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붙이는 방법이 그 씨앗 건강법입니까? 그럼? 예, 제가 이제 하는 씨앗 건강법은 이제 이게 네. 체질을 알아서 네. 체질을 맞는 씨앗을 네, 맞는 그 씨앗을. 몸의 중에서 이 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전기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전기불을 내장이라고 하면은 그 전기불을 켜는 그 스위치에 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그 스위치에 해당하는 곳이 경혈입니다. 네. 그 혈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씨앗을 붙이면 아. 효과가 2, 3초 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그 씨앗을 붙였는데 갑자기 어깨가 그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아주 시원해지면서 아프지 않고 올리지 못하던 분들이 금방 이렇게 팔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위장장애로 오래 고생하시던 분들한테 귀에 위에 혈이 있습니다. 그 위에 혈에다가 씨앗을 붙여놓게 되면은 예. 그 금방 그 위가 시원해지면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붙이는 것은 그냥 이런 반창고입니다. 네. 이런 반창고에다가 네. 이 씨앗을 붙이시면 됩니다. 하나. 예, 반창고에다 씨앗을 이렇게 붙이기 좋게 그 혈에 따라서 네. 하나를 붙여도 되고 두 알을 해도 좋고 세 알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붙이는 것은 삼각형으로 붙이는 것이 삼각형이 그 모든 기를 집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 속에서 그 달걀을 놔두면 썩지 않고 그 다음에 사과를 놔도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삼각형일 때 기가 제일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씨앗을 삼각형으로 배열해가지고 그 반창고를 이렇게 가위로 오리셔서 그 해당 혈에 붙이면 됩니다. 그 이 해당 혈은 모든 한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서에 보면은 그 병별로 처방이 나와 있는데 그 처방이 나와 있는 곳에 씨앗을 붙이면 되고, 수지침을 하시는 분들은 수지침에 앞봉을 붙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앞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쇠로 된 것이 이 좁쌀 같은 게 있는데 그 앞봉 붙이는 자리에다가 요 씨앗을 붙이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거 소위 그 관절염이나 어깨가 결린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그 자리에다가 반창고에다가 씨앗을 자기 체질에 맞는 씨앗을 붙이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씨앗 치료의 가장 그 중요한 점은 효과가 아주 빠르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부작용이 없고 그다음에 돈 드실 일이 없습니다. 반창고 값이라고 그래봐야 네, 맞습니다. 요거 1불 미만일 거고 네. 씨앗 한 통이라고 해봐야 역시 1불, 2불 정도밖에 안 할 테니까 한 2, 3불만 들이면 1년 치료 약이 구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문 한의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시기 전에 집에서 그 응급치료용이나 그 일반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치료는 이런 걸로 하시는 것이 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씨앗을 붙여 놓으면은 우선 기가 증폭이 됩니다. 그 씨앗이 그 기를 우리 몸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당하는 혈에 이렇게 씨앗을 붙이고,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깨가 아프실 때는 어깨에다 팥을 붙이시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 맞는 씨앗을 몇 알 더 붙여 놓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체질이 암만 해도 나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체질을 모르시면은 누구에게나 맞는 씨앗이 있습니다. 현미요? 예, 네. 그것이 쌀알입니다. 네. 그 쌀알 중에서 그 껍질을 좀 덜 깐 거, 그걸 현미라고 그러죠. 네. 그 현미를 그 파스에 붙여서 붙여 놓으시면 훨씬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현미를 한 10알 정도 더 붙였다고 그래서 손해 보실 게 없으시니까 네, 그렇죠. 누구나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러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무씨앗이라든가 유채씨앗 전부 다 구해놓고 예, 예. 일단 아픈데 다 붙여보면은 시원한 거 그게 이제 본인 체질을 정확히 알지 그렇게 않을까. 다 붙여 보시는 게 아니라 네. 그 씨앗을 손에 들고서 예. 오링 그렇게 테스트를 해도 해보시면 되고요. 예. 어떤 씨앗이 좋은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 끝으로 이제 우리 이 한인분들이요, 예. 한인동포분들이 이 씨앗 건강 보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았었는데요. 예. 그 한번 요약을 해서 예. 그 건강 체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이죠. 예, 제가 간단하게 어제부터 말씀해 주시죠. 오늘까지 네. 말씀드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 척추를 이렇게 펴고 구부리고 앉는 거하고 네. 펴고 앉을 때 구부리면 그만큼 기가 맞아. 위축됩니다. 네.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척추를 펴고 앉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기를 가장 많이 받는 방향이 남쪽이니까 네. 남쪽을 바라보고 척추를 펴고 앉는 것이 우선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오링을 하셔가지고 그 손 장심 가운데 그걸 노궁혈이라고 합니다. 네. 노궁혈에 노란 반지나 하얀 그 쇠붙이를 놓고서 자기 몸에 어떤 게 맞는지를 보고 자기 몸에 맞는 것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기를 움직이는 핵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기가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남을 돕는 마음입니다. 남을 돕는 마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예, 그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몸을 펴고 남양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질에 맞는 식사를 하시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네. 예, 이웃에게도 스트레스 주지 않고 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덜 늙겠네요. 예, 그리고 네. 그 서양의학에서도 모든 질병의 80%가 70%가 마음에서 생긴다고 그럼요. 지금 저희가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네. 그리고 근심 걱정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심 걱정을 하지 마시고 늘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연이틀 동안 정말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음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JTV 안내는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에 신속한 정보